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너무도 무서웠고 이상했던 체험. 1년 반 정도 전일까요? 제가 아직 직장 여성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회사에서의 경무로 피로한 탓에 퇴근길 전철에서는 종착역까지 잠이 드는 게 일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 앉을 수 없는 날 등은 선체로 자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잔업으로 회사에 늦게까지 남는 바람에 집에 갈 때의 전철도 거의 막차라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좌석 제일 끝 옆 손잡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 언제나처럼 선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눈을 뜨니 아직 전철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이 되면 눈이 떠지는 저는 곧 도착하겠거니 생각하면서 반대편 차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잠에 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철은 아직 움직이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2시 1분인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는 서서히 잠이 깼고 그것과 동시에 몸도 차갑게 굳어갑니다. 에? 어째서? 폰을 자세히 확인해봤어도 분명 2시였습니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철은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본가에서 살고 있어서 우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집에 전화를 해봐도 지금은 전파가 닿지 않는. 폰을 보니 통화권 이탈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통화권 이탈이라니. 어째서? 거기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관사가 있는 제일 앞칸으로 가면 돼. 서둘러 그쪽으로 가려던 때 전철이 속도를 줄이면서 역에 도착했습니다. 반쯤 멍해져서 역 이름을 보니 다카쿠나? 고쿠나? 그 역 플랫폼은 시골에나 있을 법한 역으로 역사 안에는 사람 기척조차 없습니다. 주위에는 논이나 산인지 암흑천지입니다. 도대체 어디야 여긴? 나는 어디 있는 거야? 전철문이 하는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내려도 괜찮을까? 어딘지도 모르는 역인데 어떡하지? 다카쿠나역.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역명을 앞에 두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 동안 문은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철은 다시 속도를 올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상한 곳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얼어보러 가는 쪽이 나을 거야. 저는 서둘러 제일 앞칸으로 향했습니다. 몇 칸을 달려 지나갔지만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거지? 제발 아무라도 있어줘. 이제 곧 제일 앞칸에 도착할 시점에서 앞쪽에 덩그러니 사람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다. 서둘러 다가가니 놀랍게도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남자아이로 뭔가 휴대용 게임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제 목소리에 아이는 얼굴을 들더니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한 얼굴을 하더니 뭐? 하고 물어왔습니다. 나 전철 안에서 잠이 들어버려서 그런데 지금 이 전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바보같이. 그래서 너한테 전철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누나한테는 미안한데 어디로 가는진 나도 몰라.
그러니? 근데 응? 누나는 아직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건 알겠네. 전철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만약에 잘못 내리게 되면 전철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시 역에 도착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깥을 슬쩍 내다보니 시키 사쿠야요? 뭐라고 있는 걸까? 다시 들어본 적도 없는 역 이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 아, 나는 여기서 내려야 돼. 에? 잠깐만! 남자아이는 열린 문으로 플랫폼에 휙 뛰어나가더니 가끔 누나 같은 사람들 있긴 한데 기다려! 나도 내릴게! 안 돼. 근데 그래도 오고 싶으면 오든가.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표정이 없던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로 가득 찬 것 같은 만면의 미소로 시익하고 저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도 목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문은 소리를 내며 닫히고 있습니다. 문 너머 플랫폼에 서 있는 아이는 희죽거리며 제 눈을 바라본 채로 있습니다. 전철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남자아이는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난 죽은 걸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전철. 섬뜩한 남자아이의 의미심장한 말. 이것은 사후세계? 나도 모르게 죽었는데 모르고 있는 걸까? 사고? 병? 아니면 아니야. 이런 생각은 그만두자.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나는 살아있어. 그때 조용한 차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폰을 보니 아빠였습니다. 아빠! 아까까지 통화권 이탈이었던 전파는 안테나가 두 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얘야,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아직 회사에서 잔업 중이냐?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아빠! 저는 아빠 목소리가 들려오는 안도감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있잖아, 아빠.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전철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역이 가까워오는 걸까요? 그랬구나. 하지만 이런 시간까지 운행하는 전철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 우선은 역에서 내려. 하지만 내려도 어딘지를 모르잖아. 네 휴대폰에 분명 GPS 기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 어딘지를 알아보고 내가 데리러 가마. 전철이 타이밍 좋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그래? 알았어. 여기서 내릴게. 저는 처음으로 역에 내렸습니다. 여름인데도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의 기척은 없습니다. 역 이름은 무슨 역. 간판이 너무 녹이 슬어 있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은 이미 아무도 없는데도 전철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아빠? 나 내렸어. 그래? 그럼 일단 끊고 네가 있는 곳을 알아볼 테니 움직이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아빠와의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나머진 아빠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여유가 꽤나 생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니.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폰 화면을 보니 배터리 잔량이 2칸 남아있는 것을 깨닫고 바로 폰을 닫았습니다. 위험해. 배터리 나가면 그때 정말 끝이야. 아빠가 다시 연락할 때까진 쓰지 말자. 여기서 저는 다시 플랫폼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는 아무래도 무인역 같았고 역 이름을 보려고 해도 역시나 너무 녹이 슬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역 이름과 다음 역 이름은 쓰여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은 온통 논과 산투성이로 암흑천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춥다. 아빠는 아직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선로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걸 따라가면 큰 역이나 적어도 민가가 있는 곳에는 다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땡땡아, 괜찮니? 난 괜찮아. 그것보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어? 그 얘긴데. 아무래도 제 휴대폰의 GPS 기능을 사용해 조사했는데 자꾸 위치 오류가 나 몇 번이나 해봤는데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는 경찰에 연락하기로 하고 저는 주변에 공중전화나 민가가 없나 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나온 역들의 이름을 말하니 그것도 조사해보겠다고 말하고 아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을 봐도 역시나 민가나 공중전화는커녕 가로등조차도 없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1칸. 아빠는 경찰에 전화해보겠다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장난으로 생각할지도 몰라. 역 이름에 대한 것도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조금 걸어가 볼까? 적어도 민가만이라도 찾는다면. 논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동안 고민 끝에 저는 선로를 따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 그것을 문자로 보내고 저는 앞쪽 역이 있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민가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이젠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뒤에서 시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것보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직도 앞쪽 역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역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도착하리라고 예상했는데 아무리 가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선로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됐습니다. 이제 피곤해. 다리의 피로감에 더해 정신적 피로, 혼자라는 고독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아빠, 엄마.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문득 멀리서 빛이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지? 점점 제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것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 저는 일어나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아니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라도 좋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제 바로 근처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틀림없는 아빠의 차였습니다. 당연히도 안에서는 아빠가 나오는 겁니다. 땡땡아! 아빠! 저는 저도 모르게 아빠를 꼭 껴안고 맙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는 제게 자상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때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따뜻한 집으로. 라고 말입니다. 춥겠다. 일단 차에 타거라. 아빠의 차에 올라탔고 아빠는 운전하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경찰에 전화를 하고 아빠는 필사적으로 말해보았지만 역시나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부탁하는 것은 포기하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GPS 기능을 시도하다 보니 갑자기 제가 있는 곳이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위치를 적고 지도를 이용해 조사. 그리고 제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GPS가 제 기능을 했던 때는 그때뿐으로 그 후로는 아무리 해도 오류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있는 곳입니다만 땡땡현의 무슨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땡땡현은 제가 살고 있는 현의 옆의 현입니다. 전철을 타고 옆현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말했던 역 이름 얘긴데 그건 이미 사용되지 않는 역이라고 하더라. 아주 예전에 폐선이 된 곳이래. 저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피로가 몰려와 굉장히 졸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놀라지 않았어? 이젠 놀랄 기력도 없어. 아빠야말로 내가 했던 말 믿어주는 거지? 믿고 말고가 아니라 실제로 네가 있었잖냐. 어쩌면 쓰이지 않게 된 전철이 다시 사람을 태우고 싶어져 부른 걸지도 모르겠어. 그럴지도 모르겠네. 안 돼. 졸려 죽겠어. 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니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땡땡이냐? 아빠야! 겨우 네가 어딘지를 알아냈어.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 에? 뭐라고? 아까 네가 있던 곳을 찾았다니까. 데리러 갈 테니 움직이지 말고 있어. 몸이 얼어붙는 게 느껴집니다. 힐끗 옆을 바라보니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빠였습니다. 에? 여보세요?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망연하게 아빠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기, 아빠! 아빠는 무표정한 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주위는 나무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시내로 향하고 있었을 텐데 어째서? 어디로 가는 건데? 역시 침묵. 묵묵히 운전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거기서 비로소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땡땡형까지 오려면 차로도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아빠가 데리러 오겠다고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건 1~2시간 전 정도. 하지만 아빠는 경찰에도 전화했다고 했고 그렇게 빨리 저를 데리러 올 수 있었을까요? 저의 착각일까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그때의 아빠는 분명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빠? 잠깐 차 좀 세워봐. 에? 빨리 가야 해. 나 때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신음소리 같은. 만약에 잘못 내리게 되면 이라던 남자아이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빠는 아빠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고 만다. 도망치지 않으면 안 돼. 도망치지 않으면. 저는 그것만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차가 커브길로 접어들어 속도가 떨어졌을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그곳은 시내 병원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산간도로의 차도 옆에 쓰러져 있는 저를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빠에게 전날의 일에 대해 물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제게 한 적도 없었고 게다가 제가 회사에서 잔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아빠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했던 아빠와 그 남자아이, 그리고 무인역.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 방법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 자신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길고 서투른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